그 직문서 자기 시간 돌아왔고,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처음에 혹시나 질문들 있으시면 좀 듣고요. 듣고, 이제 저희 이제 계산 연습하는 게 있죠. 그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과는 이제 지금 작업하는 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매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먼저 좀 듣겠습니다. 유현생이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 그거. 네. 그, 뭐지? 어, 페이지 수가 90, 딥터미넌, 아니, 그 내적 만드는 그 단원에서요. 그 1,0과 0,1을 사용해서 그 함수를 만드는데, 거기에 90, 이게 몇 페이지지? 96페이지? 중간에 그 행렬식을 하는데 1,0, 0,1이 아니라 1,0,1이 1,0이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어디 말씀하시나요? 그 96페이지의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의 행렬의 그 A 그 아, 이거 1열에. 오타입니다. 오타. 1년, 아, 1년 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자, 그러면 훈련부터 좀 합시다. 오늘은 11월 18일이네요. 참 특징이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118이니까, 어, 진짜 너무 특징이 없다. 보자. 1118이니까 그냥 제가 화면에서 111 한 칸씩 간 다음에 그럼 현재 이제 허이찬 선생님인데 거기서 8칸을 제가 임의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강민 선생님 걸렸습니다. 자,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의 곱. 곱 더하기 6x 더하기 11x 더하기 6입니다. 3승, 2승, 1승, 0승이어야겠죠.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장인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곱.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곱이요. x 세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ac x 더하기 abc 곱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장인우 선생님, 다음 분 지목을 해 주십시오. 네, 박진섭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의 9승. 오일리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허해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1 곱하기 99. 어, 9,999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의 제곱. 169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어, 윤여정 선생님. 네, 다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제곱으로 다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3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 3 x제곱 더하기 6 x제곱 x 3이 먼저 플러스 있어요. 아, 3x제곱 3 빼고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8. 1에서 3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빼기 2가 됩니다. 빼기. 잘했습니다. 네,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어, 강성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렬의 고유치를 구해 주십시오.
행렬 구성으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1, 2, 0, 3. 1, 3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오지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렬의 고유치를 구해 주십시오. 1, 0, 2, 3. 1하고 3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느려가지고. 네. 어, 자, 죄송합니다. 이거 닉네임이 자연스라고 떠 있었어. 네네. 네, 그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의 4승. 3의 4승은 80일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음, 어, 임예원? 네, 그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완전 제곱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2x 3승 더하기 4x 플러스 1. 3승을 완전 제곱으로요? 다시입니다. 2차입니다. 그 아, 다음을 그 완전 제곱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2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네, 아주 정확합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어, 박현승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예시 두 가지를 들어 주십시오. 분의, 아, 분의 정의는 나는데요. 아, 예시. 아,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하실 예, 필요 없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 분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음, 윤정환 선생님, 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의 정의를 기술해 주십시오. 윤성이. 군은 일단, 어, 상등원과 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아닙니다. 네, 훈련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어, 왕성원 선생님 하셨나요? 네, 하겠습니다. 정재광 선생님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강연서 처음 네. 하시나요? 맨 처음에? 아니죠. 네네네. 네, 다음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함수의 정의를 기술해 주십시오. 함수의 그러니까 집합 A, B, 임의의 집합 A, B가 있을 때 이것의 곱집합의 순서상을 고려해서 조건 두 개를 만족했을 때 이걸 함수라고 하고 조건 하나가 조건 첫 번째가 각 원소 어 정의역의 원소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는 공역의 임의 집합의 원소에 대응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원소 각 원소 A마다 B 집합이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네, 그 느끼시는 게 있으시죠?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어, 이경민 선생님 하셨나요? 네, 하셨습니다. 전수민 선생님. 좋습니다. 그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예시 두 가지를 들어 주십시오. 네. 어떤 집합과 연산이 있다고 할 때 예시. 정수 집합과 덧셈 네, 그리고 영이 정수와 아니게 덧셈. 수집합과 곱셈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분 지목해 주십시오. 권준현 선생님으로 네, 다음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군의 예시를 두 개를 들어 주십시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군의 예시요. 두 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어, 전수민 선생님 하셨나요? 하였습니다. 이동국 선생님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동훈 선생님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식의 정의를 기술하고 행렬식이 왜 부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행렬 A, B, C, D인 행렬이 존재할 때 AD-BC가 행렬식입니다. 그리고 행렬식 이 부피 행렬식 부피인 이유는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문준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회전 행렬의 형태와 그 직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전 행렬의 형태는 마이너스 마이너, 마이너스 코사인,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장인우 선생님 하셨나요?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심현무 선생님? 아직 안 하셨죠? 맞죠? 네,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회전 행렬의 형태와 직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 회전 행렬의 형태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나요? 네, 아닙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어, 그, 이혜진 선생님 하셨나요? 잘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치와 고유 벡터의 정의를 기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 시퀀스로 둡니다. 다들 잘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물어본 거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어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 저는 다 지금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있으시면 듣고요. 기준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셋업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툭 던졌을 때 툭 나와야 돼요. 툭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아직 안 되는 것들도 있으시죠. 그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에서 이게 툭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거 두고두고 쓰시거나 이지영 선생님 안 하셨네요. 하실 일 있으시면 듣고요. 이지영 선생님. 아니요. 그, 테스트 아직 안 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윤일은 선생님이랑 이진영 선생님 두 분 아직 남았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분께 먼저 시키겠습니다. 윤일은 선생님 지금 손 들고 계시니까 먼저 시키겠습니다. 고유치랑 고유 벡터의 정의를 기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영 선생님.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왜 행렬식이 0인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훈련이 되다 보면 이제 마지막쯤에 갔을 때는 다 되게 편해질 거고 수학적인 문해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진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의 스토리 라인들을 좀 보고 갑시다.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선형대수의 기하적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렉처 노트 그는 어디에 있냐면 디스코드 기준으로 직문수 공지 그가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직문수 공지 채널에 보시면 이 지금 전체 렉처 노트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그냥 매번 눌러서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이제 7단원, 8단원 얘기들을 이제 시작하는 중이어서 이제 한 4, 50% 정도 온 거예요. 직문수 진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직문서는 이제 17강까지 하면 이제 자기는 마무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책 작업도 되고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에 어떤 적당한 시점에서 마무리가 좀 되도록 애를 좀 쓸 겁니다. 만약에 연말에 좀 어떤 좀 쉬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주간에 좀 쉬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무한대에 대해서는 다들 나름의 사유들을 상당히 해보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유한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무한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다른 지점이 있고 무한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긍정하기 위해서 어떤 공리 체계를 받아들이지만 공리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한계가 있음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공감하고 사유하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무한에 대해서 다루는 정서를 저희가 이 강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적용했던 방식이 만약에 그러니까 와리프의 정서예요. 만약에 우리가 근해 공식을 못 찾으면 어쩔 것이냐가 이 강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렇게 편하게 툭 하고 내뱉을 수 있을 만큼 상당수가 괜찮으시죠? 그리고 그걸 똑같이 반복해주면 3차랑 4차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약간 믿으셔도 괜찮고 그 만약에 이제 책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디테일도 궁금하시면 좀 이것도 찾아보시는 거 권해드릴 만합니다.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3차, 4차도 근해 공식을 하는 법을 아는데 5차부터는 적어도 팩트로서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한번의 사칙 연산 및 그 제곱근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갈로아랑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의식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상으로 그걸 못 찾고 있었을 때 이게 없다고 어떻게 결론 내리는 게 가능하겠느냐가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했던 특정 시도들로부터 그 근해 공식을 못 찾았다고 해가지고 근해 공식이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더 어떤 좋은 어떤 트릭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제 근해 공식이 없다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어떠한 의무의 무한 가지의 알고리즘을 적용해도 근해 공식을 끌어내는 것이 오차부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가 중요한 함의점이고요. 혹시 결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해본 것들 중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어떠한 무한번의 시도를 하더라도 안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걸 증명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까지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뭔 소린지?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갈로아랑 아벨이 차입한 구조가 군 구조였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군 구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는 게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군 구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거냐는 직문수에서 다루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건 수질 채널에서는 이걸 다루는 거가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다루고, 이 정규 어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의 편성 과정에서는 갈라이론이라고 이거를 다루는데, 제가 이제 늘 그 지점을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보통 그 수학 전공생들이 이걸 너무 잘못 배웁니다. 어떤 센스 잘못 배우냐면, 갈라이론까지 배우는데, 그 증명의 정합 같은 게 다 되는 전제하에서 1년 반 동안 추상대수를 배우고도 갈라이론을 접근을 못해요. 너무 언어 쌓기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 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 시간에는 그런 언어 작업 없이 분이론에 대한 어떤 기대수에서 다루는 선에서 이 갈로아이론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가르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갈로아이론을 다루는데 직문수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팩트 처리를 합니다. 그 아까 어떤 그 얘기가 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 나왔냐면 이동욱 선생님으로부터 물론 약간 수질과 조금 별개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신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긴 있지만 그 이 직문수 각각의 렉처에 대한 것들은 한 학기 안에 못 배웁니다. 각 잡고 들어가면.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어떤 큰 그림인지 개론들을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각자 관심 있는 쪽으로 만약에 하나 작업을 시작하면 1년은 넘게 걸립니다. 작업 정말 각 잡고 시작하시면.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납득시켜달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단순하게. 그게 됐으면 수준에서 예시당초 각 스터디 1년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죠? 그래서, 네, 곽 선생님. 알로아 이론에 대해서 그 내적과도 관련이 있나요? 갈라이론은 내적이랑 관련이 적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하가 갈라지는 방식 때문에 적은데 이건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수학을 다룰 때 수학은 기본적으로 집합과 함수를 다루는 겁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건 분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집합의 구조를 다루는 거가 지금 저희가 직문수 7, 8강을 포함해서 직문수 후반부에서 다루어야 되는 이게 내적을 토대로 다루는 게 집합의 구조를 다루는 겁니다. 이거를 미분기하라고 부르고 그래서 집합의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분기하 쪽이랑 맞닿아 있는 반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의 예시로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상정한다고 할 때 과연 우주상의 생명체가 여기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등 생명체가 여기 하나만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만약에 던진다고 할 때 그 타겟을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의 구조를 본다 이런 게 집합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관점을 틀어서 볼 수도 있어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거를 수학적인 언어로 이제 비유컨대 집합 위에서의 함수들을 보는 걸 토대로도 그 집합을 이해하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이해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집합을 보거나 함수를 보거나. 근데 함수를 본다는 건 사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집합 위에 있는 함수들을 본다. 이 정도가 적절해서 지금 이제 직문수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시가 벡터 공간이에요. 벡터 공간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방식은 R2지만 그 화살표들의 모임이죠. 벡터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벡터들은 사실은 어떤 함수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집합을 공부하는 것 대신에 그 집합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대수선의 선형대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쌍대 공간, 개념이 어떤 겁니까? 그 집합 위에 살고 있는 리니어 펑션들의 모임을 공부하죠. 그런 식으로도 칭의를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집합의 구조를 공부하는 것은 미분기하라고 호칭하면 맞고요. 집합 위에 있는 함수들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게 대수학 및 대수기합니다. 두 개가 달라요.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내가 지구를 공부할 때 지구 자체가 어떻게 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부할 수가 있지만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같은 타겟팅을 갖더라도 도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라이로는 기본적으로 대수학과 대수기하랑 호환이 되는 방식이어서 내적 및 미분기하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 이제 학문의 분야로 들어가면 어떤 예를 들어 인피니트 갈로아 티어리나 어떤 디퍼런셜 갈로아 티어리나 관계가 있도록 어떤 연결지어지는 지점들은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적인 이제 태생 자체는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제가 드렸던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예전에 대소기하도 미적분 선형대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만 다루는 것 같은데 도대체 거기서 무슨 구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갖고 질문드렸었어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사형대 수학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 단톡방이든 이제 디스코드든 호출을 해보시면 뭐할 얘기는 많을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 한 가지 레퍼런스로 참고하실 만한 것들은 그 지금 이제 박진 선생님과 여기 계신 몇 분이 이제 기대수에서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대수 방식으로 이제 갈라 이론에 관련된 이제 군이론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정리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1 동형 정리, 2, 3 동형 정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3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놨냐면 이거 왜 미적분학인지 봐야 된다. 2기에서는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2기는 당시 숙련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기본 언어 쌓기 뭐 또 복잡기 때문에 제가 2기는 오히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3기는 오히려 숙련도가 있는 상태였고 이게 미적분학으로 보이는 거가 그냥 꽝꽝이었던 상태여서 그 작업이 2달 동안 되어 있는 레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 비토리스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기대 3기 레코드를 보시면 이 2달치가 올라가 있고 그 작업을 이제 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왜 이 얘기들이 미적분학 얘기냐라는 것들은 아마 디테일을 세줄 얘기들이 많을 거고 레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상대 수학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거가 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건법 배우는 거에서 찌르기 배기만 연습하면 된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어떤 그 안에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교 같은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은 많은 거죠.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고요. 그 이진혁 선생님 질문으로 갈라 이론이 나오면 집합들의 연산을 군구조로 보는 이론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 집합의 연산을 군구조로 보자라는 거에서 제가 여기서 그 두 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어, 군구조라고 하는 거에 그래서 태생은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게 맞고, 근해 공식과 관련해서 갈로아 이론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희가 군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이는 적어도 직문수에서 여러분들의 납득 가능한 맥락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연산이라는 게 숫자 간의 연산만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중요한 맥락이. 그래서 아까 이제 군의 예시에서 나왔던 거가 정수 및 자연수 연산, 그리고 영이 아닌 유리수 및 곱셈. 이것들을 저희가 소위 말해서 사칙 연산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제 연산을 어떤 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1대1 대응 함수들 및 그것들의 합성. 이런 거를 연산처럼 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 강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군이라는 구조를 끌어들인 이유는 연산이라는 방식 자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숫자들에만 연산이 더 이상 한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이 말이 역시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해 구조의 정의를 따라서 결합 법칙을 생각하고 항등원과 역원을 생각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1대1 대응 함수들에 대해서도 연산처럼 다루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연산이라는 체계를 추상화해가지고 그 유니파잉 돼 있는 프레임워크 가지고 다루고자 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게 이게 중요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저희가 그중에서 1대1 대응 함수 중에 어떤 걸 보려고 합니까? 선형 함수들을 보고 싶습니다. 1대1 대응 중에 선형 함수. 그래서 선형 함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저희가 함수의 합성이 뭘로 떨어집니까? 선형 함수가 뭐랑 대응돼요? 행렬이랑 대응이 되죠. 그래서 행렬들의 모임에다가 곱셈을 준 것을 정확하게는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들의 모임에다가 행렬의 연산을
군 구조로 보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산이라는 체계가 더 이상 숫자의 4층 연산에만 국한되어지지 않는 걸로 확장하는 기준이 군 구조가 되어지고요. 이게 이재명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이드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직무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만약에 더 나아가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만약에 어떤 분 입장에서 그런 뭐 혹시 어떤 내가 이해하는 여랑 별개로 포멀하게 그런 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갈로아이럴 관점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포멀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멀하게 좀 어려워요. 이거 제가 명확하게 말을 할게요. 어, 자리스키 위상 공간에서 거기 위에 주어져 있는 펑션들의 모임을 필드로 볼 때, 그걸 펑션 필드라고 합니다. 자리스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외에서 펑션 필드를 들여다볼 때, 펑션 필드의 대칭성을 설명하는 대칭성이 군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자리스키 토폴로지는 도대체 무엇이며 펑션 필드란 무엇이며 그 안에 대칭성이 군이라는 건 무엇이다. 그게 갤러하고 그룹 혹은 이제 모노드로믹 그룹 정도로 호칭이 되어집니다. 이게 포멀한 설명이고요. 그런데 요거는 직문수에서 할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 어떤 기대수선의 어떤 기초들이 어느 정도 언어로 편해진 가운데 그 다음에 엄청 헤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자, 이거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가지 마세요. 위키선 찾고 챗GPT 하지 마세요. 그 오히려 오해를 낳을 겁니다. 여러 결에서. 왜 그러냐면 이 대상들이 여러분 입장에서 미적분학선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지 못하면 아무 짝도 쓸데없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달됐죠? 이거 실제로 다 미적분으로 다뤄지는 대상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어쨌든 군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끌어들이는 어떤 맥락은 그 함수들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연산으로 보고자 하는 게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같이 그래서 들여다보는 게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았고요. 그리고 그 함수들 중에서 왜냐하면 오늘 이제 기하적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수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예요. 동의하시나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인데 그것들을 숫자의 연산처럼 다뤄내자 이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군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좀 와닿을까요? 여기까지가? 군 구조를 기준으로는 같은 층위에서 가니까. 혹시 여기까지 다 괜찮으세요?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요.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두 단계를 지금 더 가야 되거든요. 한 번 더 얘기를 정리하면 제가 무한이라는 거에 칭의해서 무한 가지의 알고리즘을 그 어떤 걸 세워도 오차 이상부터는 그 내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가 발견했던 기준이 군구조. 근데 군구조가 저희한테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저희한테 중요한 이유는 숫자들의 연산뿐만 아니라 함수들의 합성도 연산처럼 다루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게 군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해 공식도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를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하게 간직하는 여지가 있고 나중에 이거는 어떤 기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가 제가 지금 말했던 어떤 외교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에서 중요하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더 질문도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함수들의 모임을 군구조로 다루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함수들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선형함수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선형함수를 행렬로서 다룰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지금 어떤 거 비슷한 느낌이냐면 저희가 숫자들의 연산 되게 구체적인 거잖아요. 숫자들의 연산을 함수들의 합성들을 가지고 추상화해 가지고 그 같이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만든 다음에 군구조라는 걸 가지고 다시 이거를 선형함수를 행렬로 바꾼 층에서 보면 다시 구체화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렬을 굉장히 많이 쓰고 산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AI 시대의 모든 알고리즘은 결국 행렬을 쓰는 것이고 100% 행렬을 쓰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엑셀 자체가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선형 함수들을 기준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뭔가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에서 본다면.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수학적인 것들이 공부가 이미 되어 계신 분들은 이게 뭐랑 상관이냐면 미분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저희 나중에 다 할 얘기지만 함수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관계지만 이건 우리가 못 따라요, 일반적으로. 그냥 어쩌라고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함수가 있으면 이 인풋을 저 아웃풋을 옮길 거야. 이게 단데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풋을 두 배 넣으면 아웃풋을 두 배가 늘어나. 이거 하고 싶은 게 선형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선형함수로 바꿔주는 행위가 미분입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직문수 후반부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함수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으로 선형함수를 다루는데 선형함수를 뭘로 다룬다고요? 행렬로서 다룹니다. 그래서 행렬의 그 워딩인 매트릭스가 이게 그 라틴어로서 그 어원이 자궁과 엄마에 해당하는 게 어원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행렬 때문입니다. 이거는 비약이 없는 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계산을 하고 있다? 100% 행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계산 가능하게 다시 구체화로 돌려오는 과정에서는 선형함수랑 행렬을 동기화를 해놓고 행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함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수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못 다룹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99.99% 사실 우리는 인간의 행렬을 그러니까 함수를 못 다룹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에 써먹고 있는 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써먹기 좋은 것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 어쨌거나
행렬을 만들어서 일단 군구조 돼요. 오케이. 그래서 행렬들 기준으로 그 군구조 되는 걸 다루기 위해서 행렬식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들어오는데 오늘부터 하려는 얘기는 여기서 더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에서 지금 직문수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좀 뻥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을 보는 거에서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직무수 노트에서는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것들을 검증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선형함수가 행렬로 어떻게 바뀌는지 직문수에서 상세하게 다뤄놨거든요. 손으로 따라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직관을 드릴 거예요. 그거 자체가. 행렬과 선형함수가 왜 정말로 똑같으냐 이런 거는 적혀져 있는 거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의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된다고 칠게요. 전달됐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은 그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 선형함수는 그리고 2 곱하기 2행렬은 A, B, C, D가 있으면 이게 X랑 Y가 전부 다 그 연동이 되잖아요. A, B, C, D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부 다. 저희 그거 싫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랑 Y가 다 완전히 따로 고립되어 가지고 놀기를 원해요. 저희가 원하는 행렬은 A, B, C, D가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행렬은 A, 0, 0, D예요. 이게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변수 기준으로 다루니까 두 개 정도 관계는 볼 수 있어 이건데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지금 챗GPT가 현재 버전이 5.1이에요. 나중에 직문수 어떤 5기를 할 때는 얼마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습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행렬 기준으로 학습하는 파라미터 개수가 밀리언 개가 넘어요. 그거 행렬로 적혀 있다고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CS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저는 이거 옛날에 다 해봤는데 15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논문 두 개를 15 곱하기 15 행렬에 계산을 하는 걸로 두 편을 쓴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성분들이 함수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트레이스도 못 구해요. 디터미넌트는 고사하고. 역행렬 웃기지도 말라요. 실제로 그 함수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변수가 밀리언 개 있는 거에 대해서 선형적인 관계를 따진다? 못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로 많은 경우 어떤 상황이냐면 A, B, C, D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A, 0, 0, D예요. A, 0, 0, D가 뭐를 보자니까 여러분들이 행렬 곱에 대해 직관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 0, 0, D랑 X, Y 곱해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X에 해당한 A 배해줄 거고 Y에 해당한 D 배해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리고 X랑 Y랑 상관없어.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랑 D를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A, 0, 0, D에 A, D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바로 고유치라고 불러요. 아이겐 밸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원하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적으로 보장한 건 그러니까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무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욕망에서 군 구조를 가지고 근해 공식 얘기가 나왔어요. 역사적인 거.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역사적인 거. 근데 군 구조가 요긴한 것은 함수들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를 숫자처럼 똑같이 다루는 기준으로서 군이 요긴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형함수들의 모임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이 구조들의 층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이어키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선형함수들의 모임을 다룬다고 하는 거는 행렬들의 모임을 다루는 걸로 환원해도 정보량 항상 잃는 게 없어요. 같은 거예요. 행렬들의 모임을 다룬다, 선형함수들의 모임을 다룬다, 같은 거예요. 하나도 정보량상을 로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행렬을 대각행렬로 본다. 대각선 성분만 살아있는 거다. 이거는 정보를 잃는 얘기죠. 일반적인 선형함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가 선형돼서요.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행렬이 주어질 때, 자,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겠습니다. 임의의 m by n 행렬이 주어질 때, 심지어 정방 행렬도 아니에요. m by m이라고 안 했고 m by n 행렬이 주어질 때 선형대수가 뭐를 가르쳐주는 이론이냐면 우리는 이걸 언제나 대각행렬로 정보를 로스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를 무지개 정리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정리합니다. 이게 뭔 신나락 가무술이냐면 여러분들이 엑셀을 펴놓고요. 엑셀에서 뭔가 탭들을 여러분의 어떤 방식대로 채워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탭들이 역할들, 기여들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형대수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지개 정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엑셀을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각선만 살아있게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정방인열이 아닌 것까지도. 그래서 모든 변수들이 전부 다 고립되어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룰 수가 있어진다. 이게 선형함수들을 다루는 거에 놀라운 거예요. 좀 호기심이 좀 생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고유치, 고유 벡터들을 보신 적이 있으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왜 이걸 계산을 왜 하느냐? 목적은 행렬을 대각 행렬로 바꾸려는 거예요. 목적은.
왜 대각행렬로 바꾸려는 거냐? 그러면 서로의 변수들이 다 따로 노니까 결국에는 1변수를 다루는 거랑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1변수의 스케일링에 지나지 않다. 이러니까 정말로 변수가 밀리언 개든 그것보다 더 많은 개수든 다루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칙 연산, 정수랑 유리수와 같이 쉬워 보이는 연산을 시작해서 함수들의 합성으로 어떤 연산의 층위를 추정한 다음에 이걸 오히려 구차로 다시 이제 내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어떤 땅으로 지금 어떤 완전히 그냥 그 솟구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지금 아래로 솟구치고 있는 거냐면 함수들의 모임, 선형함수들의 모임을 행렬들의 모임을 바꾸는데 실제로 대각선만 살아있는 걸로 옮기는 이 과정이 선형함수에서 시작한 이 단계에서는 정보의 로스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의 측위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내가 알고 싶은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으면 지금 어쨌든 낙장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알고 싶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관계가 있어. 근데 그거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일단 어떻게 하냐면 미분을 가지고 선형화를 해. 물론 미분을 가지고 선형화를 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도 공부해야 될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 선형화되어 있는 대상을 행렬로 다루되 이 행렬을 대각행렬로 다뤄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직문서에서 다루는 무지개 정리예요. 이거를 다뤄요. 그러면 그렇게 다뤄진 정보를 다시 취합해요. 이 취합하는 게 뭐겠습니까? 적분이에요. 수학은 이게 전부예요. 내가 알고자 하는 집합과 집합 간의 함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거를 잘 모르니까 행렬로 바꾸기 위해서 선형화를 한다. 미분을 가지고. 그런데 행렬로 바꾸는 거는 실제로 어떤 가공을 거치냐면 무지개 정리를 가지고 대각행렬로 가공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걸 다룬 다음에 다시 선형화되어 있는 정보를 원래 정보로 원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적분이에요. 수학은 그래서 미분, 적분, 행렬이 전부예요. 분야를 막론하고. 이걸 어떻게 잘할지에 있어가지고 각각 토픽들이 생길 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저희가 기하적 구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행렬의 기하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부터 보기를 원하냐면,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의 타겟은 뭐냐면, 임의의 행렬을 대각행렬로 정보량을 일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요. 정보량을 잃는 거면 관심 없어요. 그냥, 그때 했으면 된다. 이게 뭔 관심이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 그 어떤 것도 잃지 않는 방식으로 대각행렬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게 되니까 선형대수가 한 가지 중요한 축에 해당하겠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가 이제 큰 그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 구조만 해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잖아요. 아, 이거 뭐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군 구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사실 기하적 구조도 그에 못지않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왜냐하면 실제 계산을 할 때는 그걸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직문수가 몇 주에 걸쳐서 할 얘기가. 자, 혹시 지금까지 드린 큰 그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지금은 약간 상상력 스테이지이긴 합니다.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 선형대수랑 그 미적분이 연결돼 있고 이게 그 근본이 선형대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둘 다 상호관계가 근본입니다. 그 어느 게 더 먼저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수순이고 이건 같이 쓰입니다. 선형화되어 있는 대상들을 다루는 게 선형대수고 그 함수를 선형화를 하거나 선형화되어 있는 거를 반대로 되돌리는 게 미적분학입니다. 다 필요하다 정도가 맞겠습니다. 저도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하적 구조라고 했지만 행렬 그 모양을 가지고 기하적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음, 그 어떤 센스에서 아니냐면 근해 공식의 오차 이상의 비가해성에 해당하는 구조가 군구조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기하적 구조 때문이기 때문에 기하적 구조가 뭔지는 아직 설명을 안 했고요. 기하적 구조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가 기하적 구조를 신경 써야 되느냐라는 거를 지금 모티베이팅하기 위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아까 엑셀이랑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런 뭐 정보를 보존한 상태가 대각행렬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보는 보존되지만 데이터 자체의 크기는 커지나요?
실제로 사용할 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장 이제 포멀하게 알려져 있는 기준은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 어떤 이제 분해 정리 정도로 알려져 있는 거를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n by n 임의의 매트릭스가 주어질 때 n by n입니다. 정방일 필요 없고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n by n을 어떻게 가공을 하는 거냐면 이 행렬을 제가 예를 들어 a라고 쓴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a 트랜스포즈 a랑 aa 트랜스포즈 두 가지 매트릭스를 고려합니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랑 AA 트랜스포즈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이거 형태가 이 형태 자체의 형태로부터 이게 대칭행렬이에요. 형태가. 대칭행렬인 순간 무지개 정리 스펙트럴 디어럼이 적용이 바로 되어져요. 그런데 AA 트랜스포즈랑 A 트랜스포즈 A는 각각 사이즈가 하나가 n by m이고 하나는 n by n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각각에서 고유치랑 고유 벡터들을 추출해가지고 원래 행렬을 기술하는 게 가능하다가 이게 싱글 밸리티가 뭐죠, 이거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랭크들이 근데 곱하는 과정에서 그 랭크들을 원래 거 n by n이랑 일치를 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그럼 정보는 보존되지만 데이터가 커지면 결국 컴퓨터가 계산할 때는 비효율적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 결국에는 그 이건 저희가 나중에 무지개 정리 형태들을 보시면 괜찮겠지만, 이게 말장난일 수가 있는 부분인 게가, 행렬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도 그 안에 채우고 있는 것들은 대각선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제나 맞는데,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약간 휴리스틱적인 얘기 정도로 들으시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이번 가을에 지금 수채색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미분을 해야 되면 첫 스텝은 뭐냐면 FTC고, 원시함수 찾을 수 있을 때. 그거 모르면 마법의 필살 비기는 언제나 테일 엑스펜션이다. 만약에 행렬을 다룰 때 모르겠으면 무조건 스펙트럴 디어럼으로 도망가면 된다. 그럼 모든 걸 다 준다. 이게 다거든요, 진짜 분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약간 어떤 층에 접근하시느냐면 행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스펙트럴 디어럼 그냥 무조건 때려 받고 시작하면 사실 뭐 보통 정답을 줘요. 요 정도 휴리스틱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행렬이 제 선형함수로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행렬을 관찰하면서 얻은 유용한 결론들을 선형함수를 관찰하면서는 얻을 수 없었던 건가요? 이게 선형함수를 관찰하는 거랑 행렬을 관찰하는 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감이 안 잡혀서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음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냐면 직무수 노트를 따라서 선형함수가 어떻게 행렬로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및 선형함수들의 함수로서의 합성과 이 선형함수에 대응되는 행렬의 곱셈이 어떻게 같아지는지를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행렬의 곱셈으로 하는 순간 컴퓨터로 할 수가 있잖아요. 선형함수의 합성으로 다루면 같은 대상이지만 함수를 합성의 층에서 다뤄야 되니까 골치 아플 수가 있다고요. 사이즈가 좀만 어떤 변수들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하더라도 그거 다 정의 가지고 하려면 근데 행렬의 곱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이 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근데 같은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하겠다의 문제일 뿐인 거죠. 선형함수들 자체를 가지고 다루는 게 나은 상황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잘 줘야겠죠. 어차피 행렬곱으로 잘 다룰 수 있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행렬곱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아, 네.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정보량 보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 이제 군구조랑 전단사 함수 합성하는 거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약간 정보량, 그러니까 이게 연산을 해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고, 연산을 해도 그러니까 군구조 안에서 막 해당 연산을 막 해도 나중에 여건이 있으니까 막 하나하나씩 지워 나가서 원래 연산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미분, 그다음에 행렬, 적분, 약간 이런 것도 그런 군구조 내에서 정보량 보존이랑 좀 관계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거 좋은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얘기들을 어떤 하나의 궤로 깨기 위해서 어떤 하이어키를 지금 단순히 제가 구분하고 있는 거지,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이모저모 정신없이 섞이는 걸로 보시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라기보다 하나 이제, 군구조는 군구조대로 계속 요긴하게 쓰이고, 기하적 구조,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 자체도 그러하고, 다 그런 것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궤를 깰 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있는데 꼭 그렇게 깨야 되는 건 아니다.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혹시 또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기하적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는 것으로 오늘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그냥 크리에이터 분들과는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혹시 할 얘기 있으면 듣고 이제 오늘은 얘기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생각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집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합을 다룰 때 문제가 되는 건 언제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한에 있어요. 유한 집합일 때랑 무한 집합을 다룰 때 그 어떤 다룸의 층위가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공유하시나요? 그리고 그 함수들 중에서 선형 함수들을 그 중에서 특수한 함수로서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선형 함수들을 행렬로 다루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모저모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서 생각의 비약을 오히려 여러분들께 보게끔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과, 이때까지 한 번도 저희가 그 룰을 정한 적이 없음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이때까지 우리가 벡터 공간이 예시로 삼고 있는 중요한 예시가 어떤 겁니까? R2입니다. 동의하시나요? R2예요. 자, R2의 정의 한번 말해볼까요? R2의 정의가 뭐예요? 순서쌍. 공약과 실수집합, 공약과 공약이 실수집합의 모두 곱집합이요. 네, 다 이제 할 말들이 이제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순서쌍의 모임입니다. 단순하죠. 그 각 순서쌍이 실수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비약을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유도하는 것은 제가 이거 비약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기를 원해요. 자, 혹시 제가 지금 한 말에 어떤 그 애매함이 있으시거나 동의하지 않으시면 알려주세요. R2라는 집합의 데피니션은 순서쌍의 모임인데 그 각 순서쌍의 성분이 실수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동의하시나요? 이게 R2입니다. R3는 그게 3튜플인 것이고요. R4는 4튜플인 것이고, Rn은 N튜플인 거죠. N개의 순서쌍 중에서 지금 저희가 N이 2인 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여기서는 비약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 어떤, 물론 실수 집합이 뭐냐, 이러면 좀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해요. 근데 글로는 안 갈 거예요. 실수라고 하는 걸 적당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아, 실수 뭔지 알겠고, 실식선 위에 있는 숫자들이 보임. 이 정도는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R2는 순서쌍의 모임이에요. 여기까지 아무도 지금 딴지 안 거실 거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심상과 이것 간의 갭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렬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냥 무작위의 점처럼 보일 것 같아요. 아, 그거 맞고요. 그 실제로 정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또. 정렬이 뭔가요? 아, 지금 정렬이라고 하는 그 센스는 R1에서는 숫자를 나열할 수 있잖아요. 대소대로. 근데 R2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아, 들어서 1,2랑 2,1 중에 뭐가 더 큰 거임 하면 답이 없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 센스에서. 맞죠? 자, 또 혹시, 자, 지금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심상을 묻기도 전에 심상과의 갭을 이 정의로부터 찾을 수 있겠냐라는 이상한, 오늘 할 얘기는 이게 다예요. 왜냐면 지금 심상은 각자 다 다를 테니까. 저는 저는 직각으로 그렇게 교차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여러분 지금 R2라고 하는 걸 10대 때 배운 거의 결론으로 여러분은 R2를 생각하시나요? X축, Y축을 그려놓고 계시나요? 그거 언제 우리가 그린다고 했어요? 누구 맘대로? 다시 R2의 순서쌍은 핵심입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자. R2의 정의는 순서쌍이지. 우리가 언제 그 순서쌍에 대한 것들이 90도니 이런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X축과 Y축을 그리는 걸 동의한다고 했어요? 아, 혹시 근데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 R2가 지금 벡터 스페이스 R2를 말씀하시는 건 맞는 네, 거죠? 벡터 스페이스로서 아, R2.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다고 하셔서 벡터 스페이스에 아, 여기서의 이제 조건은 벡터 공간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이제 소위 이제 내적 공간으로 보기 위한 그 갭을 지적하기 위해서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X축과 Y축을 그린다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좀 우겨볼게요. 혹시 제가 지금 우기는 거에서 논리적으로 나 혹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X축과 Y축이 90도라고 하지 않을래요. 저는 30도라고 할래요. 왜요? 제 맴인데요.
저는 X축과 Y축이 110도만큼이라고 할래요. 왜요? 제 맴인데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89.9도면. 아니 근데 애초에 축을 그릴 필요가 있나요? 저도 각도가 그것도 문제인데요. 맞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맞지만 그 축을 그린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축을 어떻게 그리겠냐면 그 1,0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1,0에서 스칼라벤, 벡터 스페이스니까 스칼라벤을 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X축을 만들겠고 0,1을 가지고 또 스칼라벨 해가지고 Y축을 만들게요. 근데 저는 그것들이 왜 내가 언제 이걸 90도라고 동의했느냐? 라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왜요? 여기서 제가 되게 지금 강짜 부리고 있는 건데 만약 여러분들 그렇게 우길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90도라고 생각 안 할 건데? 나 이거 45도라고 할 건데? X축, Y축 45도라고 하면 왜 안 돼? 이 40도로 0,1, 0,2 이렇게 45도로 가면 왜 안 돼? 근데 그럼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R2는 평면이다라는 그 정의 자체도 우리가 언제 바꾸시는 R축 건가요? 평면이라고 했나요? R축은 순서쌍의 모임인데. 그렇게 되면 그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그냥 임의로 정의하게 되면 그 순서상을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있나요? 왜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0을 기준으로 X축을 만들어요. 가능하죠. 스칼라베 할 수 있으니까. 0,1이 45도만 더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랑 더해가지고 우리 평행사변형 법칙을 따라서 벡터가 나오는 거 알잖아요. 더하면. 그럼 다 그럼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서만 나오고 뭔가 이 남는 공간이 어떻게 남는 생겨보니 공간이 나와요? 이거 두 개 조합하는 평행사변형의 모든 대각선이 다 나오는데. 원래는 우리가 근데 X축, Y축을 90도로 세웠으면 이 대각선만큼의 A, B로 봤던 거잖아요.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근데 그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더라도 평행사변형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는 사실 90도 하면 똑같은 모양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계속 좀 볼게요. 자,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X축, Y축을 그린다는 것과 순서쌍들의 모임으로 보는 것 사이는 갭이 있구나. 이게 인지시키고자 하는 첫 번째 지점이고요. 그래서 X축과 Y축이 왜 90도여야 함? 인도 있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얘기가 왜 1,0은 크기가 1이어야 돼요? 그거 누가 정했어요? 저는 그런 거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저는 1,0의 크기를 2라고 할래요. 그럼 왜 안 돼요? 1,0은 순서쌍의 원소일 뿐이잖아요. 누구 맘대로 이거 크기가 1이에요? 왜 0,1은 크기가 1이어야 돼요? 전 3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래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그렇게 순서쌍이 하면 보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그냥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누구 맘대로. 이렇게 하니까 더 쉬울 수도 있지. 회전을 한다든지 대칭을 했을 때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다르기는 해요. 실제로 달라져요. 음,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 논리적으로 그 어떠한 문제가 없어요. 자, 다시. 그래서 R2라고 하는 것을 벡터 공간으로서 R2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순서쌍의 모임에다가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랑 KB를 해주면 KA, KB 이것과 두 벡터들의 합을 순서상 성분별로 더하겠다. 이 룰은 저희가 동의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왜 그거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1,0은 크기가 1이고 0,1도 크기가 1이면 90도로 만나야 된다는 그거 누가 정했어요? 우린 그런 거 정한 적이 없어요. 이거가 여러분 생각하시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인류 입장에서 2000년이 넘게 걸렸던 선입견이에요. 야,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그래서 평행준공리도 여기에 해당해요. 왜 평행하게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게 안 만나야 되는데 누구 맘대로 지구에서 만나는데 자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요 자 답을 똑같은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강짜 부리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한 거예요 실제로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1,0과 0,1의 크기 및 각도는 무한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는 여러분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냐면 1,0과 0,1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 맘대로 이렇게 틀어도 돼요. 크기 바꿔도 되고요. 이미의 평행사면 다 돼요. 그래서 무한 가지 선택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1번.
자, 그러면 이거가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냐? 아까 이제 박진 선생님과 이제 다막 가운데 다이다가 나왔는데 이거를 정하는 룰을 수학에서는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줘야 돼요. 저희가 공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도입하는 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중에 공리의 필요성은 어떤 것 때문에 무한을 다룰 때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기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룰을 정해야 돼요. 무한 가지 선택 중에 하나로 특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하는 룰을 현대 이제 선형대수의 표준으로는 이거를 정하는 룰이 내적이에요. 그래서 내적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의 각도를 정하는 룰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1,1과 0,1이 만드는 평행사변형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해야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대화가 성립한다. 그래서 1,0과 0,1이 정사각형으로 생기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닌 의미의 다른 것들을 다 비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릅니다. 안 그래도 돼요. 그러면 그 R과 R이 만드는 축이 이게 휘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휘어도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응용의 맥락에서 오히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뭐를 찾아보시면 좋냐면 그 프린시플 그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통계학이나 AI에서 중요합니다. PCA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언제나 선형대수 표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놓냐면 축을 비틀어 가지고 타원형을 쭉 비틀어 가지고 이상하게 표현해놓는 그림을 이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기하로 왜곡하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로 보는 것보다 그게 더 낫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게 맞고. 그래서 이 기하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인류의 선편이었어요. 1,0과 0,1은 정사각형으로서 이렇게 생겨야 된다. 누구 맘대로. 안 그래도 됨. 그리고 어떤 통계적 구조나 물리적 구조가 실제로 유클리드 기하의 구조를 어떤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강정 선생님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하신 게 길이랑 각도를 정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규칙이 무한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각도 360도라고 했을 때 모듈러라고 연산을 했을 때 그걸로 각도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왜 굳이 내적을 써서 그거를 규칙을 정해야 되냐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굳이 꼭 내적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개량되어 있는 건데, 좋은 포인트의 질문이긴 한데, 이때까지 1기부터 3기까지에선 나온 적이 없었던 질문이긴 한데,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게, 실제로 그 네세서티, 필요 조건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필요 조건인데, 우리는 벡터의 크기를 정한 적이 없음. 1번. R2를 깔아놨을 때, 이 R2라고 하는 집합, 우리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연산 두 개를 동의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R2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각 벡터의 크기라는 거가 다 익어야 된다는 거를 그 누구도 그 공통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음. 이게 1번. 자, 2번. 두 벡터의 각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순서상 얘기했을 때 크기랑 각도가 어디 있었어요? 한번 길다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산 이거 잘 정의 돼요. 다. 크기 각도는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하는 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각 벡터의 크기 및 두 벡터의 각도에 대해서 논해야 될 테니까. 이게 동의되나요? 그런데 그거를 정하는 방법이 표준자인 게 내적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쓴다라는 것일 뿐이에요. 단순히. 꼭 내적을 써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크기랑 각도를 정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걸 정하는 한 가지 룰이 내적이다. 이고 지금은 저희가 그 물리 쪽에서 맥스웰 방정식이 네 가지예요. 근데 원래 헤비사이드 시절은 원래 10개였어요. 그거는 줄이고 줄이다가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지고 효율화되어지는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내적이라는 게 너무나 요긴해가지고 내적을 토대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게 되었다 정도가 역사적으로는 맞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현대 이제 그 첨단 수학에서는 내적도 사실 결국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저들이 많아요. 어떤 기류들이 많아요. 뭐 그 정도로 이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내적일 필요는 없지 않 근데 그 대신에 뭐는 있어야 되냐면 각 벡터의 크기 및 두 벡터의 각도는 논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티베이션과 기하란 무엇이냐인데 기하라는 그 단어에 이거는 한자거든요. 기하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번역 전 한자를 줄도 모릅니다만 그대로 번역한 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스토리 정도만 알고 있는 걸로 how much가 기하라는 거를 직독직해 한 거예요. 한자어를. 기하는 양이 뭔지, 우리가 보려는 양이 뭔지가 기하예요. 여러분들 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리니지 하면서 살았던 시절에 저는 보통 1학기 때는 대수를 하는데 X 이거 가지고 연산하는 거 하니까 쉬웠는데 2학기 때 하면 늘 도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1 때는
삼각형의 합동, 중2 때는 달면 3학년 때는 사인, 코사인 이런 거에서 아, 너무 싫다. 제가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너무 그때 안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증명하면 늘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나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관심도 없고, 골치 아프고 왜 이런 거 왜 관심인가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기하라고 하는 거가 어떤 관심을 갖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하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기하는 수학 중에서 양을 기준으로 하는 수학이 기하예요. How much? 넓이가 얼마임? 부피가 얼마임? 코가 얼마임?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됨? 이거가 다 기하예요. 참고로 정량과 대비되어지는 거가 정성이에요.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정성에 대응되어지는 수학을 위상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랑 위상이랑 관계가 있지만 좀 달라요. 기하를 얘기하는 건 언제나 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양의 기준은 벡터의 크기 및 두 벡터의 각도예요. 기준 자체가. 그리고 연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대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집합론 기초에 해당하는 공리가 왜 필요한지를 가지고 대수학적인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감을 나름 잡기 시작한, 대수학의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궁구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게 이제 기하적 구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비로소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적 구조의 핵심은 각 벡터의 크기 및 두 벡터의 각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하기 굉장히 용이한 방식이 내적이라는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오늘 얘기에서는 요 정도까지 모티베이션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실제로 어떻게 사실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각 론들은 볼 건데, 아직 그 회전행렬이랑 고유치 고유 벡터 조금 더 숙련도가 필요하시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고유치 고유 벡터 구하는 법, 회전행렬 포함해가지고 그거부터 익히고 오십시오. 그걸로 하는 거거든. 이거 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어떤 컨셉추얼한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2 곱하기 행렬 주어질 때 이거 숙련도를 높여 오십시오. 그러면 편해질 거예요. 나중에 이게 8강 얘기할 때 늘 그게 그 부분이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거 그 여러 가지들 승의들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그때부터 생기면서 좀 고랍해지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수학적 정의가 뭐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들어가기로 하겠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 이거 어떤 내가 관심 가질 만한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층에서 보시면 좋겠고, 혹시나 응용 수학의 층에서 이것들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클리드 기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은 실제로 유클리드 기하는 항등행렬에 해당해요.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믹하게 이 행렬들을 다 그 내가 지금 보는 구조에 맞게 행렬들을 조정해 주는 것만 해도 다 훌륭한 논문이 되는 것들이에요. 네, 임의로 찍는 게 아닌 거죠. 그 기하적 구조를 반영하는 그 내적을 토대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거나 통계적인 것들, 뭐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과 AI 시대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요. 괜찮으신가요? 자, 혹시 오늘 질문이나 코멘트나 감상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고 싶고, 그 노트는 이제 7강까지 좀 읽어보시면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노트를 좀 펴놓고 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엔 특히나 그럼 고유치 고유벡터 이쪽 좀 보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그 8강 노트를 읽다가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면 지금 돼요.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하다 보면 처음에 그거를 이제 A랑 B, A, B와 B, C, T를 이제 항등렬로 바꿔놓고 가운데 이제 두 좌표에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예제 2를 보면 그 같은 항등행렬인데 그거를 003으로 선택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 좌표를 내적한 값을 만드는 건데 그 1,0과 1,0을 내적하면 2가 나올 수가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아, 근데 그 지금 내적 그게 아니라는 거가 오늘의 제 얘기의 핵심 아닌가요? 누가 언제 1,0과 0,1가 1이라고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아, 그럼 저희가 배운 그 내적의 그 AD 플러스 BC, 그거는 그냥 그 좌표폭력이 직각일 때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 세 가지는 그 내적이 다 달라서 실제로 그 순서상으로 쓴 거의 의미가 크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항등행렬을 기준으로 예시 1번을 기준으로 볼 때만 많은 거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맞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죠. 그 기준에서 말이 안 되니까. 내적을 다 다른 걸로 본다고 해야지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잘못된 계산이 섞여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루트가 잘못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계산해 보시면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내적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아, 내가 그 죽기 전에 수학을 모르고 죽기에는 내가 너무나 나중에 한스러울 것 같다 생각하면서 저는 수학자 얘기를 걸었거든요.
그 어떤 그 가우스랑 이제 리만의 어떤 그 수학들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게 이 내적에 대한 발견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해석학이 태동하던 시절에 가우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해 놓고도 그 말하기 싫어했던, 쉬쉬했었던. 지금 예를 들어서 AI 양자 컴퓨팅 시대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괜찮은데 전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어떤 마이너 이슈 비슷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우스랑 리만이 발견한 그 가장 이제 핵심이 내적에 대해서 기원전 3세기의 유클리드 원전을 따라서 항등행렬을 써야 되는 게 아니구나가 19세기에 가우스, 무슨 뭐 리만, 뭐 볼여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루바체스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 처음 어떤 태동하기 시작하고 그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구체화가 발견이 되면 다 깡패니까 이 항등행렬을 이제 그 따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에요. 원래 우리가 시공간을 4차원 공간으로 바라본다면 XY 지축 및 T축이 따로 바라보면 이걸 만약에 그 1000, 0100, 0001이 다 크기가 1이고 각도가 90도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이 맞다가 원래 고전역학이었거든요. F는 ma 시절에.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가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밝혀집니다. 맥스웰 방정식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언제나 상수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해보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서로가 상대적으로 엮여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질량이 큰 데서 빛이 휜다. 그래서 사실은 90도가 아니다. 이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 내적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정립한 다음에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정립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중력파가 검출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이론이 먼저 앞서던 시절이었어요. 그 앞서던 시절의 핵심은 내적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관찰들을 받아들이면서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기대하시면서 보실 만해요. 수질 채널에서 내적 공부하시는 분들 한참 걸리더라고요. 한참 걸리는 게 내가 이걸 알아가고 싶은데 그 어떤 공부할 게 많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이게 너무 사유하고 즐거워할 게 많은 거예요. 이 내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다들 수학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문수 후반부까지는 요 얘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참고로. 자, 오늘 얘기는 요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기 크리에이터 분들 정도만 제외하고는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오늘 듣고 마무리를 하겠고, 그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감상 포함해서 듣고 정리하죠. 저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정확히 두 개인데요. 아까 강재강 선생님이 하신 질문을 좀 반복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내적이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제 내적은 그 많이 개량이 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 목적 자체만 이게 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요긴한 정도로 보시면 괜찮은데 그 이 도구의 목적은 벡터의 크기를 잰다. 각 벡터의 크기를 잰다. 두 벡터의 각도를 잰다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정의상 의미해 보시기 좋은 점은 벡터 공간에서 중요한 게 선형성이거든요. 리니얼리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리니얼리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가장 나이스한 거를 지금 내적이라고 부른다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제 어차피 계속 앞으로 봐야 되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 스테이지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내적을 통해서 크기랑 방향을 정의한다고 하시는데, 뭐, 크기는 납득이 가는데, 각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코사인 함수를 가져다 쓰잖아요. 근데 코사인 함수를 이 렉처 노트 윗부분에서 정의할 때 원을 그려놓고 나서 그 위에서 어떤 굉장히 시각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저희가 논의를 했었던 크기랑 각도를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다음에 논해지는 거라고 느껴져서요. 그건 다른 그래서 얘기예요. 그 질문을 제가 정확히 어떤가요? 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죠. 그 그림은 유클리드 기하를 기준으로 그려놓은 게 맞아요. 그래서 1,0과 0,1이 크기가 1이고 90도로 그걸 하는 거서 단위원을 그려놓고 단위원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코사인과 사인을 정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얘기가 우리가 R2가 유클리드 기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뜻은 아니에요. 유클리드 기하의 방식으로 코사인과 사인을 정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크기랑 각도를 다른 내적을 가지고 논할 때 코사인과 사인을 가지고도 기술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비교군으로서 설정한다가 맞는 말이지. 이 비교군이 정답이라고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과 이거는 달라라고 할 때 그 기준으로 우리가 편한 거를 기준으로 잡은 거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말씀하신 게 각도랑 크기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는 게 아니라 재정립하는 그,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 유클리드 양만 대할 때 조절하는 게 크기랑 아니라. 각도가 정의되어 있던 거에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경우에도 여전히 크기랑 각도를 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개념 자체를 재정립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거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음, 크기랑 각도라는 거를 새롭게 만드는 기준이 내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중에 우리는 특수한 상황을 이때까지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이건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거든요. 그 너무 깊어요. 그래서 한참 걸릴 겁니다. 이것만 얻어가셔도 직문서에서 굉장히 큰 거 얻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조 선생님. 이거 그냥 개인적인 감상인데, 사실은 지난주에 그 이제 기대수 2기 영상 좀 이렇게 보다가, 어,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혹시 이제 근처에 이렇게 길을 오가다 보면 그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걸 보면 왜 그 위에다가 뭐 추 하나 달아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추 이렇게 딱 내려놓고 고정을 해놓고 그 추가 그 밑 지면하고 이루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는 것들을 좀 보는데 개인적으로 내적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 2, 3개월 정도 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뭐 쌍대하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어 수직이 뭔지를 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야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며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뭐 측량하시는 분이라 하죠. 이렇게 어떤 뭐 땅의 어떤 면적을 재건할 때 보면 카메라 갖다 대가지고 아니 뭘 저렇게 꼼꼼하게 보나 그냥 줄 짜가지고 와서 그냥 쭉 그어버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만 하다가 오늘 최현직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평한 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일이 아니겠구나. 여기서 이 자의 크기가 다르고 저쪽 동네에서 이 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 서로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이게 가진 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내적이 필요한 거고 어느 또 다른 세계에 갔을 때는 아까 뭐 표지에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공간이면 또 다른 자를 가지고 와서 그 자를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잘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건축물들을 거기에서 뭐 지어 올릴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모로 그 표준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은 아니구나. 근데 우리의 직관에 다 포함되어 있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상 정도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순서로 손대준 순서가 박지현 선생이, 이동욱 선생이, 이지영 선생님 중에 그 순으로 좀 듣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네, 그 흔히 삼각 함수를 도입할 때 삼각비를 먼저 소개하고 그거에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나는데 이 내적이라는 개념을 본 이후로 그러면 삼각비의 그 길이 자체가 내적에 의존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삼각함수를 정의할까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노트에 써주신 단위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인, 코사인을 정의하면 내적이 필요 없어도 맞다고, 그러니까 삼각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그 계속 헷갈려 하시는 게 아까 허이찬 선생님이랑 같은 결의 질문인데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는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단 그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는 기하적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지. 단위 원이 더 이상 단위 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유클리드 대적을 따르지 않으면.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사인과 코사인 이미 정의가 된 아, 거죠. 그 R값에 대한 네, 정의를 이미 한 네. 거죠. 그거는 중의성이 아, 없어요. 단지 그게 왜 단위원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동욱 선생님. 같은 결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선생님. 네, 저는 그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질문 같은데요. 각도를 잘 정의할 수 있어서 내적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적을 잘 정의를 해서 그런 각도를 다룰 수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각도의 정의가 뭐냐의 문제겠어요. 각도의 정의가 내적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좀 네, 각도를 말씀드리는 정의한 건가요? 시점에서 이미 내적을 잡아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내적이 그 각도를 정의하기 위한 약간 필요 조건 같은.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요거는 앞으로 한참 걸릴 겁니다. 이 대화는 아마 지금 끝날 때까지도 아마 안 끝날 거예요. 이 내적이 이게 뭐고, 왜 중요하다는 거고, 어떤 가우스랑 리만은 어떤 포인트에서 주목을 했다는 것이며, 이게 왜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선형대수를 예전에 어떤 대학교 때 코스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뭐 내적, 뭐, 파이나이트 디멘전,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뭐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수업 시간에 뭔가 배우고, 근데 이제 막상 의미들은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참 걸리고요.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 수학들을 배울 때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제하고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제가 지금 말하는 팩트들에서 이 핵심은 여러분들이 검증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팩트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심하시고요. 노트들을 찾아보면 다 구체적인 예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계산들을 한번 훑어보시면서 검증하시는 측면에서 접근하십시오. 그냥 이런 팩트를 들어봤다. 이 선 말고. 다 검증이 가능하다가 지금 포인트. 여러분 행렬곱 다룰 줄 아시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냐의 문제인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적 이런 것들도 그냥 컨셉추얼하게 어떤 그냥 흥얼거리는 선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실제로 내가 검증하는 층위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셋업해가지고 하는 거냐. 그게 지금 실제로 6, 7, 8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검증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도 이제 대화 소재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 아까 윤효연 선생님 말씀하셨던 예시 세 개가 그런 거고요. 실제 검증을 위한 그런 거여서 한 번에 쓱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하면서 검증의 층위로 접근해서 나중에 그 다음 수학들 공부하실 때 너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수학들이. 그런 층에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더 얘기 나누실 분들은 저쪽 디스코드 채널 가셔가지고 더 어떤 디스커션 나누시고요. 혹시 책 작업하시는 분들만 여기 잠깐 좀 남아 계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분들 남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책 작업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남아 계시네요. 아, 그렇구나. 예, 좀 많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1강은 이제 어느 정도 취합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1강 읽은 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오히려 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좀 스피디하게 가고 싶거든요. 너무 또 늘어지게 가는 것도 원치 않는지라. 그래서 지금 이제 1강 됐으니까 10시간까지 가는 것도 한 4개월이 걸려요. 생각보다 이게 4개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긴 시간이잖아요. 내년 3월까지 간다는 의미여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메인 세션에서는 진도 이렇게 나가면서, 이거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한 2주, 1주나 2주 단위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였으면 좋겠거든요. 디스커션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냥 명시적으로는 이제 1강을 이번 주에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2강 올리시는 거, 2강, 3강, 4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월 달까지 이렇게 쭉 가면 한번 진도가 다 나가질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 메인 세션에서. 진도 나가는 시점에서 다 한 번씩 다 각자 편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은 쭉 붙이자고요. 일단은. 퀄리티를 하나씩 올린다고 해서 제풀에 지치는 거 말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매주 그냥 챕터 하나씩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자고요. 좀 내가 근데 여유가 되고 좀 더 할 말 있으면 전후 다 올리시고 그게 아니면 하나라도. 그렇게 올리고 그리고 퀄리티가 정 아닌 것 같으면 그니까 원래 내용이랑 너무 상관이 없고 괴리되어 있는 선이면 그건 제가 알아서 좀 리플을 달아드릴게요. 이 선은 좀 책에 넣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서 그래서 디스커션 및 메인 세션의 대화도 그런 면에서 질문 다시 하셔도 괜찮거든요. 내가 지금 이 내용 넣을 때 어떻게 넣을지 기준으로 말 전달됐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기준이 2강이고요. 2강에서 제가 좀 기대하는 기본적인 선은 그
만약에 이게 좀 이강이 좀 어려운 성격인 게 다른 이제 챕터들에 비해서 그 갈라 이론을 사실 하나도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어쩌라는 거냐의 성격이 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건 의도했던 거기도 왜냐면 그게 뭔지 자체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선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무한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근해 공식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무한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무한 가지 그 경우도 이제 배제하는 어떤 구조로서의 군 이론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언급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요. 근데 그 갈라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근데 그 선이 너무 제가 봤을 때 어떤 너무 수학적으로 현란하게 가는 선이거나 하면 제가 그건 무조건 커트를 할 겁니다. 그 적합하지 않아요. 직문수에서 다루기에는. 근데 만약에 다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토로스나 2009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게 여기서 되는 분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가지 마시길 권하겠고 좀 오히려 편하게 가시면 좋겠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 계산 연습하신 거 얘기 나누시는 거 좋고요. 지금 2차원식 근해공식 완전 제곱 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과 군이랑 상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던 얘기인데 이제 직문수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보게 됐다 이런 얘기들 뭐 그런 그리고 이제 계산층의 어떤 훈련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거 지금 이강을 써먹는 건 후반부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유치고 하는 거 2 곱하기 행렬 주어질 때 고유치 계산할 때 2차원식 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본인들 경험치를 좀 녹이시면 어떨까. 한 가지 제안이지만 어쨌거나 본인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되 오늘 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주 한 단원씩 좀 나가는 방식이면 좋겠다. 그래야 좀 스피디하게 나간 다음에 3월, 4월 정도 돼가지고 전체 초안이 나오면 한번 다 같이 각자 편집들 한번 해가지고 상반기에 책으로 이제 진짜 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루즈하게 예를 들어 어떤 분들 입장에 지금 한 8, 9강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 1, 2강 하고 있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저 룰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일단 공지했습니다. 매주 진도가 나가는 거면 좋겠다고 했고 이 수익 배분을 나중에 어떤 룰로 적용할 거냐면 그 각 챕터별로 들어가는 게 있는 여러 해가지고 웨이트를 한정해가지고 그냥 할 거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글의 분량은 상관은 없고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이제 그 분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단은 어떻게 가르고 싶냐면 챕터별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래 챕터별로 지금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전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웨이트를 넣을게요. 역시 말이 납득이 가네. 근데 글 자체의 분량에 대해서는 그냥 상관없게 볼게요. 그게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떤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네, 저 매주 이렇게 적는 건 괜찮은데 저희 직문수 진도보다 약간 책 작업 진도가 더 빨라질까 봐. 아, 그거는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혹시 또 저 지금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어떤 주는 되게 짧게 적힐 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라도 조금이라도 적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매주 룰로 해가지고 그냥 매주 그냥 하나씩 그냥 시간 될 때 남긴다 정도면 일단 퀄리티는 신경 쓰지 말아요. 나중에 편집 다시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딱 봤을 때, 아, 내가 이거 보고 좀 더 쓸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하면 제가 무조건 그냥 별 생각 없이. 근데 물론 너무 아닌 선은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방향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너무 이 어떤 직문수 노트 및 저희가 한 대화, 담론이랑 너무 상관이 없는 선이다. 이거는 커트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이제 좋은 예시가 제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1강에서 그 강서원 선생님께서 질문수 이제 1강 읽기 전 노트랑 후 노트 분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전 노트는 딱 질문만 있어요. 올리신 거를 보면. 딱 그냥 그 정도만 있어도 나중에 그거 그냥 그 갈무리 하는 거에서는 뭐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또 더 하실 얘기도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만 오늘 드리고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 소개랑 이제 다 각자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 소개랑 챕터 1 나왔잖아요. 그 퀄리티 마음에 드세요? 나중에 좀 더 손질할 겁니다. 여러 결에서. 손질할 거잖아요. 뭐 순서든 어떤 거든 조금 더 볼 거지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의 글들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문서 전체 노트가 PDF 기준으로 224쪽이거든요. 224쪽인데 지금 챕터 1 작업된 걸로 지금 한 30페이지가 넘어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거 곱하기 17하면 500쪽이 넘어요. 이런 식으로만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한 700쪽, 800쪽짜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그리고 지금 각자 지금 다 개성들 다 보이잖아요. 저는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고 나서 뭔가 좀 읽어보고 싶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팔릴 것 같아요.
자, 다들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지금 1강 지금 이제 그 구조는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물론 거기서 좀 더 오히려 지금 여기서부터 개선이 더 되면 더 되지 덜 되진 않을 거잖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오늘 그 얘기들만 듣고 마무리하죠. 500쪽, 800쪽이면 쪼개는 게 더 낫지 그건 않을까요? 나중에 저희가 행복하게 고민하죠. 뭐 그거야 아무래도 상관없죠. 저는 솔직히는 마음에 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봐가지고, 예, 그냥,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이게 저희가 다시 하면서도 정리를 하게 되고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감상을 보면서 또 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직문수 후기에 참석하실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과 쪽 박사과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든든합니다. 예, 혹시 또 저는 뭔가 그 막 그렇게 진짜 책을 읽는 독자라는 생각으로 읽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박진섭 선생님처럼 그냥 퀄리티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붙였더니 이렇게 됐구나 정도로 대충 훑어봤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멘트만 붙였는데 벌써 30쪽 정도 추가됐다고 하실 정도로 꽤나 분량이 많아서 솔직히 제가 이 책으로 직문수라는 컨텐츠 자체를 처음 접하고 어느 정도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니즈를 가진 상태로 책을 보는 독자면, 코멘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이 코멘트가 사실 여러 선생님들이 자기 생각을 올려주신 거다 보니까 뭐 제가 다 하나하나 읽어보진 않았지만 반복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걸 처음 접하는 독자 입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코멘트를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게 조금 피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거는 저희가 그런 독자의 피로감까지는 고려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떤 거 같냐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글을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대부분 이제 0.5장에서 한두 장 정도를 적는 걸 한 10장 적는다. 이 생각이 저는 이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그 레인지에서는 사실 취사 선택할 수가 있는 면이 있고 제 생각에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읽을 것 같냐면 소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개에서 본인이랑 배경이 비슷한 사람의 그거를 찾아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 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트 읽는 것보다 그거 읽는 거를 목적으로 그냥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거는 그러니까 중복을 배제할 생각이면 진짜 결국 렉처 목수가 남겠죠. 그건 오히려 그렇게 가기보다 그냥 각자 스타일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나중에 책이 만약에 커지면 그건 뭐 분할을 해가지고 뭐 내든 뭐 이제 그 볼륨 1, 볼륨 2 그런 거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고 이제 각자 스타일을 오히려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게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 맥락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하나에 뭐 10장짜리 어떤 수필을 쓴다.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안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조금 책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 해외 도서를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레퍼런스로 삼으려 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이 지금 직문수는 제가 레퍼런스를 삼은 게 없거든요. 그 노트를 쓸 때. 아, 그래가지고 레퍼런스는 수학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어, 그, 지금 이제 이미 수준은 너무 커져 버려서, 한국 커뮤니티로 너무 커져 버려서, 원래는 제가 이제 영미권 커뮤니티를 이걸로 드리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부터 해야 되는 작업이 영미권 기대수, 그리고 영미권 직문수, 이런 거 다 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간지 아니까 오히려 엄두를 못 내는 면이 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모르니까 했는데, 그래서 좀 계획은 하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인조잉 매스라는 이름의 어떤 그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는 이런 책들이 그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책들 중에서는 이렇게 한국어로 적히는 것과 영어로 적히는 것과 그리고 일부는 어떤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그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그 수익을 어떤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은 그리고 그 이런 게 사실 다 홍보가 문제여서 생각보다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 지금 온라인 어떤 일종의 일단은 서점이나 그런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 스터디를 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 지금 어제 수술의 대부분 영상들이 조회수는 필연적으로 낮잖아요. 그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한 4, 5분짜리 영상을 이제 매주 제가 작업해서 이렇게 올려두면 사람들이 그거 클릭해서 거기에 있는 전자책들을 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사볼 수 있구나. 형태로 마케팅이 되어야 이게 팔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4, 5분짜리의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지금 올해 지금 해야 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 어떤 일단 레퍼런스는 그러니까 직문서 자체가 정말 제가 정말 뭔가를 참고해서 한 게 아니어서 단순하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레퍼런스는 수학의 즐거움 채널 자체고요. 그냥 단순히 그건 있고 근데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 자체가 지금 영미권으로 확장이 되는 채널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는 있을 거냐면 매주 그냥 지금은 한두 시간 이런 영상 말고 한 5분 안쪽에 그냥 노래든 무슨 뮤직비디오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 이거 사서 봐야 되는구나. 근데 그 퀄리티를 만족시키는 게 관건일 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방식으로 그 책들이 팔리면 다시 이제 수익 배분들이 이제 다시 하고 그게 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사유하고 있고요. 지금 상상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 말씀은 그 이 책의 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대중성도 고려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내년에 예를 들어 직문수가 시작이 되면 5기가 시작이 되면 아마를 몰라도 한 50명은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대충 잡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에이터 한 분한테 10,000원씩은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10,000원을 목적으로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에 그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팔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향하는 어떤 이게 실제로 잘 되는 여랑 이제 그럴 만한 전 퀄리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게 아예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이런 류의 어떤 책도 없고 활동도 없고 그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많은데 팔리는 구조를 염두에 놓고 근데 그러려면 제가 이제 지금 이 직문수뿐만 아니라 이 전체 구조를 지금 제가 좀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수준에 지금 굴러가는 스터디가 한 20개 정도가 되니까 이것들 각자한테 요 방식으로 책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책들을 다 일절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팔리고 수익성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조를 지금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여러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 잘 잡히면 뭐 계속 이제 양산이 되고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모티베이션이 이제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당분간 좀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같은 구조를 영문 채널에서도 할 겁니다. 하고 네. 그럴 근데 계획이신가요? 좀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영문 채널은 똑같이 할 건데 제 입장에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영미권이 훨씬 더 문맹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못해요. 영미권에서는. 한국인들은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조율해야 되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인데 사실 그거에 이제 그 맞닿아 있는 제가 이제 그 지금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테이트 오브 텍사스만 해도 문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맞추려면 이거 어떻게 이거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시작했다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구조를 잡아버리면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직문수를 영미권으로 똑같이 옮겼어요. 과연 이 구조가 나올까? 제 생각에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이 구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맞춰야 이게 되겠느냐 이런 게 약간 이제 수질 채널이 제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려 있는 약간 그런 이슈이죠. 근데 어차피 그건 여러분들 진짜 제가 수익은 10,000원씩은 생각하지 나올 것이고. 네. 못한 부분인 게, 왜냐면은 해외 도서들은 시장 크기도 훨씬 크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책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뭐, 그, 크기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데, 문맹률이라는 건 생각 못 했네. 왜냐면 전 여기서 지금 이제 매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맹인 친구들을. 그래서 걔네들한테 맞춰야 제가 여기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술은 그 선별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쨌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이모저모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이번에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보면서 그냥 생각이 난 건데요. 어떤 분들의 글은 책 안에 들어가 있어도 뭔가 또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의 글은 뭔가 책 밖에서,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하면 그 책이 팔리기 전에 스포일러 또는 예고편 정도로 사는 거를 뭔가 유도하는 형태로 있어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원치 않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제안이 나왔을 때 이쪽으로 확 갔다가 저 제안이 나왔을 때 이렇게 확 갔다가 하면 너무 일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일단은 매주 글들 그냥 매주나 이제 적어도 이제 너무 바쁘신 분들은 격주로 글 하나를 적어주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아무 생각 지금 사실 이제 순서도 다 정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름 순위 됐든 뭐가 됐든 기준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대로 그냥 올라오는 대로 디스코드 그대로 그냥 붙일 거거든요. 별 생각 안 하고. 나중에 편집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책 편집을 다 같이 하자고요. 예를 들어 챕터 1 같이 편집하는 거에서 그러면 제안들이 저희가 수렴하는 제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오히려 결과물을 보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정도 안 그러면 너무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분들 이제 좀 중복된 거 빼는 게 좋지 않아요. 타당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책 작업하는 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여러 결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별 생각 없이 다 붙이고 초벌 나오면 각자한테 편집 권한을 다 드리면서 같이 이제 작업하게 해드릴 테니 거기서 수렴되는 걸 가지고 이제 최선을 고민하는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전 만화도 좀 먹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챗GPT가 만들어지는 툰 같은 거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별로고.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상상하는 거는 약간 먼 나라 이웃 나라 풍의 그런 어떤 이제 졸라맨 풍의 그런 만화들이 좀 적절히 삽입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 어떤 결국 돈이고 시간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게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솔직하게는. 근데 약간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정말 결국 사람들이 사서 읽을 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건 저 좀 고민 좀 해보고 현재로서 최선이죠. 이거 정도입니다. 저한테. 혹시 또 혹시 제가 이제 좀 의견이 좀 궁금한 게 강성원 선생님이랑 이혜진 선생님은 좀 의견이 좀 궁금한 게 지훈정 선생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 정도 듣고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그 소개 글이 너무, 음,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의 얘기 같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음, 이렇게 해보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행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신다는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성원 선생님. 저는 일단, 그, 저의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단 처음에는 볼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채워놓고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을 수정을 하면은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볼륨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그 쭉 끝까지 쭉 가는 게 제 생각에도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 뭐 우려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올리시는 글들을 보면은 글들의 성격이 한, 뭐, 몇 분이 참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명이라 치면은, 그 20분의 글의 성격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너무 제각각이어서, 이게 과연 읽는 분들이, 독자분들이, 이,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글의 어떤 느낌? 분위기? 성격? 이런 것들에 좀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볼륨을 다 채워놓은 다음에 그럼 각자 스타일대로 이게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상 중에 어떤 거는 감상의 카테고리, 어떤 거는 설명의 카테고리, 어떤 거는 좀 부연 설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몇 개만 딱 픽스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좀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런 건 좀 나중에 좀 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볼륨 채우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안에서
하니까 최선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혹시 이혜진 선생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일단 동의하는 거는 채널지기님께서 글이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이제 형태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는 시작할 때부터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직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쌓인 다음에 모양을 잡는 게 낫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뭐지, 미리 약간 스포일러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왜냐면 이건 어쨌든 대중서가 돼야 돼, 수학에 관심을 갖는 대중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왜 작가들 보면 글 쓰기 전에 글을 일부러 자기 오픈된 어떤 공간에 올리잖아요. 그게 인스타가 됐든 페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 이 여기 모여서 쓰시는 분들의 어떤 뭐 글의 일부더라도 그렇게 오픈시키면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나올 때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살짝은 네, 그 정도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 그건 동의하시는 거예요. 일단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50%, 그래서 저 일단 낚시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SNS는 이제 페북은 제 아이 사진만 올리고 안 하는데, 이제 페북이랑 이제 스레드에는 일단은 이거 링크 걸어서 올려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이거 다 제대로 이제 어떤 팔리는 것들은 다른 버전일 거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도 홍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제 생각에 이 정도만 해도 어떤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어그로를 좀 끌어보다가 지금 그런 것들 좀 알아서 뭐 안 크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그런 건 좀 분위기는 좀 보기로 하고요. 예, 낚시글이나 이런 카테고리들도 나중에 다 넣어가지고 이게 스포일러 이렇게 따로 이제 처리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게 결국 이게 독점 시장이라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구조가 이제 잡히면 사실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좀 이제 그 구조를 좀 같이 좀 만든다. 이거 어쨌든 레코드로 제가 나눈 형태로서 이제 분명히 이제 그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이제 수익이 실제로 가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만들 거라 한번 이제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내년 중에 어쨌든 좀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